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한 달 동안에만 정부가 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치솟던 흡달도 곧장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다만 또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매수자와 또 매도자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진퇴 양단의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을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고민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표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네, 부동산 편으로 오늘도 알차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2128-8548로 문의 전화 받고 있고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SNS 경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저희한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방송 중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쌍방향 소통하시면서 머니맨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오늘 송병현 대표, 일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대표님? 네, 얼굴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휴가도 다녀오셨다고? 네네, 이번 추석에 그냥 뭐 네. 먹고 좀 아유, 시간 잘하셨네요.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네. 네네. 저한테는 뭐 안부 안 여쭤보세요? 아, 그럴까요? 추석이 어떻게? 저도 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내일도 연휴도 있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여유롭게 좀 보내면서 또 부동산 정책 부분들 이런 분들 아마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요즘에는 대표님 그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은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바쁘실 것 같아요. 계속 뭐가 바뀌네요, 요즘에. 실제로 이제 네. 투자처를 잠깐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고요. 네. 투자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떤 대량 목표치를 난감. 잊어버리니까 네, 네. 좀 난감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 이제 정책 기조로 보면 다주택자들을 좀 더 압박을 좀 넣어보겠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구조로 지금 정책을 발표를 드라이브가 했죠. 너무 강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 어떤 투자처를 잃으신 분들이 잠깐 네. 좀 되기는 하겠지만 헤맬 수 있는. 실제로 네. 공급량이 당장의 어떤 그 시장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이 아직 네. 발표에 의한 거에 의하면 네. 앞으로 2년, 3년, 길면 한 4, 5년까지 그 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이번 어떤 계기를 좀 지켜본 다음에 추이를 그리고 10월 중반 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또 다시 한번 투자로 전환되게 되면 이제는 좀 꺾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카드가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는.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특히 뭐 신규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아마 생각하시면서 많은 고민도 좀 이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네. 그 공급하고 지금 실제로 공급량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네.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시장으로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가을 이사철이 지금 막 접어들었죠. 네. 그러면 전세 세입자들이 옮긴다든가 했을 경우에 기존 매물들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네. 전세 힘들잖아요, 보증금이 또.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구조. 즉 전세 물량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라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드는 이런 그래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뛰게 되면 실제로 매매가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 가을 이사철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네. 한번 뛰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시군요. 수도권인 네. 서울, 특히나 네. 서울을 중심으로는 아파트 시장이 잡히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지금 발표 나온 거로 보면은 네.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이미 8억대를 넘겼습니다. 봤어요, 저도. 네, 네네 네.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강남도 10억 넘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아파트가 안 오른 지금부터 약 10년 전 기준으로 잡으면 네. 그때 기준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히 한 1억대 가까이 오르는 이런 구조가 한 6년에서 7년 네네. 정도 걸렸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1억
9억대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을 연출을 했죠. 네. 근데 이번 규제 부동산 어떤 대출 규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네네. 혜택을 좀 줄이는 이런 규제책이 효과를 못 내게 되면 네. 또 여기서 8억 원대 중간 아파트가 8억 5천 9억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가 인상, 그다음에 화폐 가치 기준으로 잡아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거지 아파트 시장은 약 1.5배 정도, 네. 많으면 한 2배 정도 시장밖에 안 커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그 아파트 공급가를 지금 오픈을 하고 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아파트 공급가를 좀 면밀히 좀 지켜보면 네. 땅값 플러스 시공단가도 굉장히 올라간 이런 시장이거든요. 시공단가 기준을 잡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만 원 선이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네. 지금 거의 3천만 원대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500, 4천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올 가을 이사철을 정점으로 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두 번의 정부의 부동산 옥색의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을 깨고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10월달 이후에는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정책 발표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다 가지고 저희 세미나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저희 일정 잡힌 거 좀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네. 대표님? 저희가 내일 개천절이죠. 네. 내일 저희가 영등포에서 1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실제로 이런 많은 정책 나오면서 지방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꺾였습니다. 격차가 사실. 심해지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은 더 오히려 오르는 시장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꺾였는데 아. 꺾였지만 꺾이지 않고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지역이 바로 대구거든요. 대구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대구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에 이어서 대구로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주지 또 이동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워놓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상담해 보시고 최종 결정 좀 해보시면 어떨까. 세미나에서 많이 또 저희가 전략적인 도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하고 오늘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부분과 함께 섞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영등포는 저희가 자주 봤잖아요. 대표님. 영등포는 많이 네. 봤죠. 봤는데 이번 8월 달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네. 용산하고 영등포를 묶어서 네. 한번 재건축 재개발을 올려보겠다, 끌어가 보겠다 발표를 한 이후부터 지금 영등포 일대가 분위기 꾸준히 어때요?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발표를 하고 네. 국토부에서 그건 아니다. 지금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하고 논의한 후에 개발 기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죠.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지금 뛰고 있는 시장입니다. 영등포 자체도 네.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책 나와 있는 전체가 문제된다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만 시장 자체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03년 네.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대 때 나왔던 어떤 규제책, 어떤 주택 안정화 정책 그 시점하고 네. 지금 시점 2018년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들이 그나마 노후도가 굉장히 낮은 어떤 시점이었거든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연한이 줄어든 그러니까 네. 40년에서 30년으로 2013년도에 조정을 받았고요. 10년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공급됐던 노후된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막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는 시점에서 네. 규제를 내놨을 경우에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구옥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 즉 멸실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장 플러스 신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규제 자체가 주어지면서 네.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서울의 아파트 시장 올라갈 당연히 수밖에 가격 없다. 뛰겠네요. 네.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공업단지 형태를 많이 띄었고요. 네.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구 중에 한 곳입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당산, 영등포, 물레동 이쪽 앞으로는 여의도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즉 기존의 오래된 집들이 부서지고 그 시장에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수요를 못 맞추는 공급량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반면 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급을 해왔지만 네. 공급량이 부족한 시장, 대구도요? 대구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시장 안에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에 9.13 정책을 조금 면밀히 좀 지켜보면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에 청년주택이나 혹은 신혼부부형 주택을 네.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일기 신도시 그 사이점 서울과 일기 신도시 사이점으로 해서 공급량을 좀 늘리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 주변 안쪽에 지금 재건축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기준으로 잡더라도 일산, 중동, 삼본, 그다음에 성남 분당이죠. 네, 분당, 평촌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어떤 수용 인원을 많이 이렇게 형성을 했던 게 분당이라고 볼 수 분당. 있죠. 네. 거의 40만 호 가까이 네. 공급되는 이런 형태. 이 시장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점에 신규 물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그 규조로 잡으면 네. 40만 호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그 안쪽으로 공급되는 그 양들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들 기준으로 잡아도 네. 뭐 2만 호, 3만 호, 많으면 뭐 10만 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이 안 들어가는 시장 자체 내에서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라면 네.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공급하는 이런 구조라면 네. 공급량 대비 추가적인 공급량이 공급되면서 아파트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규모를 보면요, 대표님. 네네. 그럼 1차로 지금 예정된 게 3.5만 호 정도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경기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네요. 그리고 서울, 연안곳, 네, 이렇게 좀 네네. 예정이 돼 있고, 뭐 신도시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쪽에도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 단기적으로는 3만에서 5만 호, 5만 호? 조금 더 많이 본다면 6만 5천 호 정도 네네. 공급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멸실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보면 일산 같은 경우 27만 호 계획을 잡았거든요.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공급된 게. 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88년도부터 실제로 93년도까지 공급돼 있는 40만 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책에서 발표된 거로는 실제로 전체로 잡아도 30만 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 재건축,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가더라도 단기 이주민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네. 장기 이주민까지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 즉 기존의 아파트 시장들이 멸실되고 혹은 공실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네. 미분양에 의한 공실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네. 리모델링 사업에 의한 공실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주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공급량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6만 호, 7만 호 정도. 네. 아주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 3만 5천 호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 5년에서 길면 한 7년 정도 기간을 보고 약 30만 호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 기준 전체 다 합치게 되면 10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100만 호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는 톱니바퀴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네. 그러면 전세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전세가가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단순 얘기로 봤을 때도 네. 매도 물량이 부족한 시장. 매도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호가가 뛰죠. 또 한 가지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뛰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전세가가 뛰면 일부는 전월세 시장 월세, 이동을 그걸 우리가 하겠죠? 이제 네. 반전세라고 네. 하죠. 월세 시장까지 또 같이 함께 뛰는 시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이렇게 네. 올라가주는 수익률을 오른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죠. 실제로 조금 볼까요?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지역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있어요, 지금. 네, 수도권 같은 경우 오히려 좀 플러스 쪽으로 나오고 있고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2.8%. 서울이 그리고 가장 눈에 띕니다. 6.8%. 울산이 제일 아래쪽인가요? 울산과 경남. 네, 이쪽은 굉장히 크네요, 마이너스.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네.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고요. 또 그 자체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의해서 네. 철강이나 조선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맞네요, 울산하고 경남하고. 그래서 울산, 경남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울산, 경남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세요? 부산 쪽으로 또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부산 쪽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방송 주제로 해서 나올 텐데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 쪽으로 공급량이 좀 많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네. 그 안쪽에 중구나 남구 쪽으로 네. 달서구 쪽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량 대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 시장을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는 시장이라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명지, 해운대고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창원, 마산, 또 진해, 김해 쪽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고 울산 쪽, 포항 쪽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이런 상태에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또 이루어지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 안에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한다고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좀 부족한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시장이고요. 경남 창원 쪽으로는 경남 창원 부산 쪽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네. 기존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서 신규 물량 시장으로 또 바뀌는 시장. 그래서 공급 플러스 또 공급이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 서울과 지방과도 차이가 있고 지방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맞습니다.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대구 가시잖아요. 네. 네네. 보니까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네. 죽전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보니까 9월 초에 됐네요. 네네. 네. 죽전역 주변으로 해서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냥 그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만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교통 편의를 좀 강화시키고 이게 좀 많이 낙후돼 있었던 그렇죠. 지역인가요? 생활 편의 시설들을 좀 문화와 네. 어떤 산업들이 같이 들어가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동안 공급됐던 양들이 있었지만 혁신 도시가 들어가면서 공급됐던 신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죠. 네. 가져갔던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안쪽에서 남구와 중구가 움직이는 시장에 또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양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즉 멸실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단기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면서 개발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좀 수성구 범어 이쪽으로 네. 해서는 지금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저번엔가 한번 그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다고 대구의 한 지역을 좀 봤던 기억도 네네네네, 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죽전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많이 개발이 안 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교통에 또 이제 요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네요. 이 KTX하고
또 근접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서대구 쪽으로도 KTX 쪽. KTX 쪽으로 근접한 역세권 데군요, 개발이 또 여기가. 움직여지고요. 네. 그 자체적으로 그냥 개발해서 아파트나 혹은 어떤 주거지 개선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문화와 어떤 일자리 창출도 네, 있고. 일자리 창출이 같이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죽전동 그 앞쪽으로는 전부 다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요? 공업단지. 근데 그 산업단지 자체가 또 공업지 형태 개발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산업, 2차 산업 구조가 네. 4차 산업 구조로 바뀌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으로도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죽전동 일대 관련해서도 좀 대구 지역 분들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미나 일정 도와드리고 상담 전화 받아볼까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내일입니다. 내일은 네. 저희가 영등포에서 세미나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구에서 세미나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나 또 개개인들의 디테일한 어떤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잡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으로는. 네. 그런 부분을 세미나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또 특전이 해드리고 있기 주어지나요?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요즘같이 뭐 이렇게 규제책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혼란이 좀 왔죠. 이런 네네네. 시장에는 정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도 같은 어떤 생활권역에 들어가지만 도로 하나 차이 네. 혹은 어떤 건물의 하나 차이에 의해서 그 시장이 뛰기도 하고 네.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을 받는 시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를 고급 정보를 좀 들으면 부동산에서 필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도 부동산 정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정확한 또 이해가 쉽지가 않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함께 좀 나눠 가지신다면 그 짐을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담을 또 해주셨으니까 네, 좋은 또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루 쉬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 세미나장 많이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이제부터 좀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서 연락 주셨어요? 예, 여기는 농구 네. 강제 67동 4단지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네. 우리는 여기서 처음 분양 받아가지고 한 30년 살았어요. 아, 여기서요? 네, 오래 네, 사셨네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럴 네. 때 팔아야 되는 건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30년 정도나 되셨으면 시청자님 그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집값 상승이 좀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냥 여기 네. 부모님 괜찮으셔갖고 백병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아, 그쪽이시군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살게 됐어요. 네, 살기 또 편하셔서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네, 매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슬슬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든 곳을 네네. 좀 팔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여러 가지 좀 신호들을 파악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팔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서울의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 또 한 가지는 규제를 굉장히 잡다 보니까 아파트가 오르가 만큼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또 더 오를 수 있는 시장이기 이 때문에 지역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을 물건이 아닙니다.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앞으로 지금 8단지, 5단지가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멸실되면서 단기 주민지도 발전되는 형상을 또 띠고 있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산업 들어가야 되고요. 창동 이쪽으로 보시면 차량 기지 사업소가 또 개발을 또 두고 있습니다. 신규 네, 개발 네. 자체를.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파실 물건이 아니고 갖고 가셔야죠. 실제로 이렇게 30년 쭉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 자체도 지금은 대단하신 거잖아요. 투자 어떤 투기 목적으로 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실제로 아파트 값이 물론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네. 아파트를 규제를 나갖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이 넘게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가구 구성의 60% 70%가 지금 주택 자기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규제로 넣어서 아파트값을 떨어뜨리게 되면 대한민국에 주거 갖고 있는 분들 60% 70%가 어떤 개인적인 자산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아파트값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까지도 꺾일 수가 침체되고 꺾일 수 있는 시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거 규제가 정말 이걸 강하게 계속 밀어가는 게 맞는 건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주거지 시장을 봐야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만 봐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를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공 4단지 아파트는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때 그 전 바로 직전에 입주됐던 이런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갈 바로 목전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파실 물건이 아니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변도 많이 신규 하고 개발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고 네, 네. 또 교통 호재나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파실면 몇 개월만 지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꼭 갖고 가시는 걸로 결론을 내려드려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아우, 정말 아까우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파시려고 하셨다면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안 주시고 네, 선생님 오늘 전화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절대 팔 물건이 아니라고 몇 번을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아니요, 네. 3단지는 똑같은 평수가 네. 20만대 가거든요. 3단지요? 저 3단지요. 네, 네. 3단지. 네. 근데 6억은 가까이 가고 그런데 왜 3단지하고 4단지하고 평형이 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네. 어느 정도 나나요, 총장님 평당? 크게 나나요? 네. 여하튼 20평 부지는 그거는 6억 언저리 가는데 여기는 네. 그렇게 못 가거든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700선이 좀 넘는 약 네. 1,800선 나가고요.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가 좀 넘는 네. 이런 구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선하고 7호선이 바로 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창동 역세권 개발권과 네. 문화산업단지 들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4단지가 그 주위에서는 조금 저평가됐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팔 물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네네. 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하지만 또- 일단은 공급량이 조금 많고 적고 차이와 어떤 전철과 접근성 굉장히 높고 네. 그 앞쪽으로 상권 형성이 되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내 집 바로 앞에 큰 대형 상가들, 뭐 쇼핑몰,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네. 어떤 문화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약간은 좀 유리함이 있겠죠. 네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잠깐 유리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그 주변 뭐 실제로 이쪽에 사시면 3단지나 4단지나 뭐 차이도 없고요. 도로 하나 앞뒤로 이렇게 건너가는 차이밖에 뭐 없기 역하고 때문에 거리 이런 거죠? 네네. 네. 그 지금 차이 나는 갭 투자만큼은 금방 어떤 메꿔줄 만원 수 메꿔줄 수 있는.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3단지를 또 바라보는 상대적인 입장을 저희가 또 이해는 저희가 해봤는데요. 선생님, 일단 향후 미래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4단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꼭 지키셔가지고요. 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노원구도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선 집값 상승세가 그동안 가파랐던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쵸? 네네. 네. 지금 이 지역의 땅값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경우 2천만 원이 아니라 2,400에서 2,600 정도 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기준으로는 약 1,700에서 2,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갭을 메꾸는
그 금액대가 많게는 한 700 가까이 나는 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평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평대 기준으로 잡으면 약 1억에서 많게는 2억 사이가 더 오를 수 있는 갭 차이가 더 남아 있다. 네. 그래서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갖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네. 네네. 물론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그럴 것 같고 또 거기다 이사철까지 닥쳐 있기 때문에 겹치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기조가 바뀌어서 어떤 아파트 시장이 꺾이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꺾기가 좀 힘들다. 많이 오르지가 않았기 특히나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강한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폭보다는 좀 덜 오르겠지만 네. 꺾이지는 않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승률이 꺾일 수 있어도 기조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쪽 지역과 관련해서 또 살고 계신 분들, 투자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함께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지역 도와드릴까요? 어떤 점 저희는 궁금하세요? 인천 미추홀구고요. 네. 그리고 용현동 629-90번지 네. 네. 신축 빌라입니다. 아, 언제 신축된 건가요, 시청자님?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여기 지금 네. 살고 계세요? 거주하고 네, 계신가요? 거주하고 있어요. 아, 어떤 점 궁금하세요?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네. 네, 저희는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네. 월세를 두고 가야 할지 뭐 향후 전망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거를 두고 가신다면 그 주변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 쪽을 좀 알아보고 계세요, 승자님? 아니요, 인천이면 상관없어요. 아, 인천 조금 안에서. 떨어져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주를 한더라도 일단 지키고 가야 될지 저희가 좀 팔고 가시는 게 나을지 여부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얼마 안 되시긴 하셨는데 또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네요. 저희 성자님도 아파트랑. 지금 이 빌라를 샀어요. 네. 빌라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하지만 네. 이게 가격대가 이연령 비연령합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네. 이런 개념이고요. 신규 빌라라는 얘기는 호가 지정을 다 받아서 사셨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니까 신축된 게 아파트 호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뛰면서 함께 동반 상승을 한 빌라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주변에 하객지구, 용현 하객지구, 그 위쪽으로는 또 용현 2동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도까지 네.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추가적으로 2023년도까지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시장이고 조금 멀리 보면 밑쪽으로는 청라지구, 송도지구가 또 공급량들이 또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팔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가 오르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또 조금 투자 요건을 보면 어떤 시세 차익 반등을 더 다른 쪽에서도 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네. 또 저희 소장님께서는 인천 안에서 이주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네네. 네, 인천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쪽을 조금 더 저희 성장에 물색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빌라 시장이 아닌 네. 신규 물량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용현동 쪽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괜찮다고 괜찮아요?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빌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는 구조라면 저는 청라나 송도 쪽으로 한번 더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만약에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빌라를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자금 여력이 생기시는 거죠? 네. 아예 팔고 가신다면 좀 물색하고 계신 유력한 후보지가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신? 지금 네. 관심 두고 있는 곳은 계산동 쪽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 계양. 그쪽에 아파트 보고 네. 계세요? 네네네. 네. 그쪽으로 이주 계획이 좀 있으시네요, 대표님. 계양구 쪽이시죠? 네, 계양. 네네네.
계양구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이쪽에 빌라로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저는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차라리 아파트 시장으로 좀 옮겨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빌라 다세대들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큰 시장이라는 얘기는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지는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공급되어 있는 양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야 할 오래된 빌라, 또 아파트도 빌라와 비슷한 아파트들,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 빌라는 네. 오히려 아파트가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주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시청자님 뭐가 확실히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중하게 또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나 지금 청라지구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그 지역도 좀 들여다봤었잖아요. 용현동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요. 네. 위, 아래, 옆으로 해서 공급될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요. 그러니까 신규로 빌라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공급량이 많아진다. 네. 거기다가 어떤 지금 그 주거 대책 네. 규제에 의해서 약간만 조정받아버리면 빌라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들이 쏟아질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빌라를 계속 묶어가지고 네. 갖고 가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용현동 네네. 인천에 국한하는 빌라가 아니더라도 빌라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항상 가격이 안 오른다고 아파트보다 이런 네네네네. 문의 주시는데 네네. 투자의 목적이라면 사실 빌라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빌라가 다 메리트가 없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빌라 기존에 네.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는 그 시장 규모를 좀 봐야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커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인천이 네. 거기다가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나 신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빌라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분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엄평구 신사이동 네. 237-331번지 그 다가구를 갖고 있거든요. 아,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8년 전에 사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 네. 이게 재건축이 이제 승인 취소가 났어요. 아, 언제 승인 취소가 됐어요, 시청자님? 이게 한 3, 4년 아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살고는 있는데 네네. 이거 팔아야 될지 어. 아니면 그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네. 고민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연평구 이쪽 지역이 네. 좀 어떤지 궁금도 하고 그리고 요거 만약에 팔게 돼서 네. 이 연평구 신사 이동 이 현대 아파트 2차로 네. 혹시 돌리시려고 한번 하세요? 가볼까 하는데 아, 예. 네. 그쪽이 지금 그쪽도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 좀 해서 저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후속 대책도 좀 가지고 계신 상태니까 저희가 그 여부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승인 취소는 정말 악재 아닙니까? 아니, 대표님, 그거 악재가 아니에요? 아니라 호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였다면 네. 그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커진 시장이었거든요. 호가가 별로 안 올라왔던 네, 시장이기 네.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 분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건축 재개발을 논했을 경우에 네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직전에 상담했던 용현동과는 굉장히 같은 빌라지만 네. 차이가 천차만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큰 그 시장 안에 신축 빌라인 거고.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 네. 신축 빌라로 들어간 거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시는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미 움직여버린 그 주변 계속 시도 여건에 중이네. 네. 오래된 구 빌라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가 지정이 아직 다 안 끝난 시장이다. 그래서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현대 2차 아파트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잘 보셨네요, 4년 전에. 네네네. 실제로 이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서울의 중간 아파트 반절도 못 갑니다. 평균 지금 거래되는 게 1,200, 이쪽 저쪽 지금도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호가 지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증산역 주변으로 해서 DMBC 앞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수색동 네네. 일대가. 그래서 이쪽에
단기 이주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지금 그 현대 2차 아파트 네. 그 주변에 지금 환경 개선 지구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재건축 재개발 혹은 신규 물량들이 앞으로는 쏟아지만 당장에는 멸실되는 율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고요. 여유가 있다면 하나를 더 사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용현동 빌라와 네. 여기의 빌라 차이는 전혀 좀 다르다. 굉장히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같이 여력 있으시면 사셔도 괜찮다라고 그럼요. 보시는 네네. 거죠? 이 시장 네. 자체가 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은평구 특히나 신사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호가가 많이 안 올라간 시장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이 지역의 토지 가격대가 네네. 지금 거의 1,000만 원대 그 이상 가는 땅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가격대가. 네네. 그래서 신규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1,200 분양가 아니죠. 2천만 원대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아까 은평구와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네네. 700에서 800선 평당 그 단가가 정도. 더 끌어올라갈 수 있기 오, 때문에 네네. 2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억 가까이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그 갭 차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뭐 10년 20년 간다면 네. 팔고 가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2년 아니니까. 아니면 그걸 다 만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네. 땅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대출도 까다로워지고 이래서 좀 여유가 없으면 또 두 주택을 보유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굴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한다면 무조건 빌라 이 주택을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네네네.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하지만 봅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자님 두 개 다 두 지역 다 좋은 평가가 나왔거든요. 일단 절대 예. 파시면 안 되는 1순위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떤 점 이게 궁금하세요? 만약에 재건축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인지 뭐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돼 있어도 될까? 예, 네네. 재건축 네. 뭐 재개발이 여기가 가능한지. 재건축 재개발 혹은 도시재생 사업이 안 이루어져도 그 밑으로 중산동 그 건너편으로는 지금 음암동 일대에 신규 물량 아파트도 쏟아지지만 기존에 있는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멸실되는 이런 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안 이루어져도 짧으면 2, 3년 가까이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네네. 청자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네. 좀 다잡아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네. 계속 또 네네.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확신 가지고 네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네, 좋은 결과 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추진이 되다가 약간 어그러지고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대표님.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3, 4년 전에 여기 신사동 자체가 먼저 갔다면 네. 선발주자죠. 먼저 갔다면 오히려 증산 쪽이나 그 위쪽 응암동 쪽으로 기존 고객들을 좀 뺏기는 그 소비층을 좀 뺏기는 이런 시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늦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층을 빨아들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올라간다. 네. 즉 호가 지정이 올라간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또 수익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체 개발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고 그럼요. 또, 호재입니다. 네,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분 또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수송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저희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의정부시 호운동에 네. 217-9번지요. 네. 여기 살고 계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투자해 거기가- 놓으신 지역이군요. 네, 네.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기가 네. 그린벨트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다가 거기가 이제 잭슨 캠프라고 미군 부대가 있는데 떠났대요. 아, 그래요? 언제 네. 떠났어요, 시청자님? 4월달에 떠났다는데 평택으로 저희는 내려갔습니다. 아, 네, 4월 달에.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를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보유하신 지가 꽤 되셨다고 하셨죠?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20년이나 되셨으니까. 네. 네. 고민하실 만한 타이밍이 되긴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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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안 좋다. 그러니까. 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개발이 되면 수용돼서 개발한다. 그래서 좋지 않다 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정반대 지역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미군 부대가 지금 이전을 했고요. 평택으로.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서울 도봉구 그 바로 위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100번 순환 고속도로 JC와 IC를 접하고 있는 이런 위치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지금 미군 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으로 미군 부대가 나간 자리로 산업군과 문화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자체에서 수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 개발할 때 전체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 지역은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개별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수용을 하다면 간포율이라고 해서 네. 일정 부분 땅을 가져가고 일정 부분 땅을 이주민들 그 현지민들한테 땅을 주면서 개발을 그게 합니다. 관포율이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상을 좀 일부 받고 네. 그 다음에 일부 토지로 환지 방식으로 받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가격대가 뛰는 시장이다. 절대 네.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군이 없어지면서 상권이 죽는 시장이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상권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미군이 있어서 발전이 굉장히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미군에 의해서 그린벨트 군사 작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군사 작전 풀려지고 그린벨트가 풀려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점점 그 다음에 좋아지네요. 네. 주변에서도 도시 형태가 굉장히 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네네. 위치가 작은 위치 안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군이 빠진 자리에 산업공간 일자리가 늘어가고 들어오겠어요. 주거지와 네. 문화공간 등이 들어가는 형태의 네. 바로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다. 제가 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위치가 너무 좋다. 그래서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꼭 갖고 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의 결실을 이제 거둬들이는 시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영자님. 고맙습니다. 네, 상담 들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잘 지키시고 오랜 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꼭 또 네. 좋은 투자 결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의정부가요, 대표님 군사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네.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의정부가 지금 네. 그 이사단까지 해서 이제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죠. 네. 하지만 그 미군들이 그동안 사실은 의정부, 대한민국 의정부에 있던 땅이지만 네. 그 땅은 대한민국 의정부 땅이 아니었어요.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 미국 땅을 미국이 이제 놓고 네. 의정부한테 땅을 주고 저쪽 평택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땅들을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땅들에 어떤 산업군을 넣어주고 문화시설들을 넣어주고 체육시설을 넣어주고 네, 네. 또 주거지 형태를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인구 유입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편하죠. 교통. 서울 도봉구, 노원구 바로 위에고요. 네. 그리고 의정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7호선, 8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네. 잠깐 타당성 검토로 구간이 지금 다시 힘이 들어가 있지만 빠졌었죠. 네. 살짝 힘이 빠져 있지만 이 지역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서울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의정부 안에서도 네, 땅인 교통도 거죠, 굉장히 여기가? 편하고요. 네. 물론 이제 병목 형상에 의해서 그 위쪽이 조금 교통이 좀 출퇴근 시간에 막힌다 이런 유조 빼고는 네.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히려 외곽 쪽으로 빠지는 위치 안에서 네. 서울의 첫 들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거 꼭 갖고 가셔야죠. 저 개인적으로 전문가 눈으로 봐도 욕심나는 땅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네네네. 네. 마지막에 전화 끊으실 때 시청자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저희도 뿌듯하게 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함께했고요. 또 대구와 네, 영등포에서는 또 다음 주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대표님과 함께 세미나장에서 또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 전화를 다 못 받아서 오늘도 좀 네네. 아쉬운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미나 잘 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1시간 동안 부동산 편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 게시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저희 머니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표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